안녕하세요. 처음 글 써봐요. 솔직히 어디에도 이런 얘기할 곳이 없어요. 친구한테 말하기엔 부끄럽고 가족한테 말하기엔 더 부끄럽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쏟아놓으려 합니다. 누가 욕해도 괜찮아요. 누가 왜 아직도 거기 있냐고 해도 좋아요. 그냥 누군가 제 얘기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줬으면 좋겠어요. 정말로요. 결혼한 지 이제 5년 됐습니다. 25에 결혼했으니까 지금은 30이에요. 처음엔 정말 꿈 같았어요. 남편은 다정했고 시어머니는 따뜻했어요.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셨죠.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아니라 딸 하나 얻는 거야. 그 말 듣고 울었어요. 진심이라고 믿었어요. 그땐 시어머니가 매일 저를 챙겨줬어요. 너는 밥하지 마, 내가 할게. 일 그만두고 쉬어, 새댁은 피곤하면 안 돼. 그 말들이 진짜 엄마처럼 느껴졌어요. 제 친엄마는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뵀거든요. 그 공백을 시어머니가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. 결혼 첫 해, 저는 시어머니와 웃으며 마트도 가고 반찬도 나눠 담았어요. 같이 빨래를 널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. 이 집에 와서 행복하다. 이제 외롭지 않겠다. 그때 하늘이 참 맑았어요. 햇빛이 수건 위로 반짝이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. 그때만 해도 그 수건들이 제 인생의 상징이 될 줄 몰랐어요.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야근이 잦아지고 집에 와서도 말이 없어졌어요.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줄었고요. 침묵이 점점 길어졌어요. 요즘 일이 많아? 하며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는 항상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어요. 회사 일로 피곤한데 왜 그렇게 캐묻냐. 그럴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. 내가 뭘 잘못했나?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? 이런 생각만 맴돌았죠. 남편이 소파에 앉아 폰을 볼 때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차리며 제발 나 좀 봐줘. 속으로만 되뇌었어요. 결혼 3년 차쯤이었어요.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. 호텔 이름, 술집 이름, 2번, 3번 반복된 기록.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.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.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. 설마 아닐 거야. 하지만 결국 확인했어요. 메신저 대화창에 찍힌 이름과 사진. 낯선 여자. 낯선 웃음.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. 이게 뭐야? 그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어요. 그냥 동료야. 호텔은? 출장. 술집은? 접대. 그 거짓말이 너무 뻔해서 더 비참했어요.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미안함 하나 없었어요. 마치 귀찮은 벌레라도 보는 것처럼. 저는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.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래도 어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나을까 싶었어요. 근데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박혀요.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라. 집안 망신이야. 그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어요. 이 사람도 결국 아들 편이구나. 그때 처음으로 제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졌어요. 있어도 없고 울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. 그래도 꼭 참았어요. 부끄러웠거든요. 이혼한 딸로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. 친구들에게 남편 바람 폈다 말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. 그래서 참았어요. 용서라는 이름으로. 혹시 남편이 바뀔까 싶어서. 결혼 5년 차가 되기 직전이었어요. 또 걸렸어요. 다른 여자. 또 다른 이름. 폰을 뒤지다가 알게 됐어요. 그날 저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. 남편이 샤워하고 나오자 손이 먼저 올라갔어요. 또 그 여자야? 그는 차갑게 웃었어요. 너랑은 달라.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. 그리고 그가 소리쳤어요. 미친년. 주먹이 날아왔어요. 머리가 울리고 눈앞이 번쩍였어요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소파 밑으로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면서 이게 내 인생인가? 싶었어요. 결혼 전에 저는 한 번 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요. 그때는 21살 대학생이었어요.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람은 도망쳤어요. 병원에 혼자 남아 하얀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.
그때 느꼈던 차가운 바람,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요. 그 비밀을 처음 털어놓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.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. 괜찮아. 내 아픔까지 사랑할게. 그 말 때문에 결혼했어요. 그 말이 제 전부였어요. 그런데 지금 그는 그걸 무기처럼 휘둘러요. 넌 다른 놈의 새끼를 품었던 년이야.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졌어요. 과거의 나까지 욕된 기분이었어요.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따로 드셨어요. 다음날 낮부터 술을 드시더니 제게 말했어요. 더러운 년. 쓰레기 같은 년.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. 넌 수건이야. 더러워지면 빨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야.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아직도 들려요.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.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어요. 너무 충격이라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. 그날 밤 저는 부엌 한쪽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. 수건 하나를 손에 쥐고 이게 나갔네. 그 생각만 들었어요. 더러워지면 빨고 낡으면 버리고. 사람이 아니라 물건. 그래도 아침엔 밥을 차렸어요. 어머니 진지 드세요. 그분은 말했어요. 안 먹어. 그 한마디가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.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울었어요. 숨죽여 울었어요. 그 방은 내 무덤 같았어요.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TV를 켜놓고 혼잣말했어요. 요즘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.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. 핸드폰을 켜서 익명 커뮤니티 글들을 봤어요. 누군가의 하소연, 누군가의 눈물. 거기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. 살아야 해. 그 인간들 때문에 네가 죽을 이유는 없어.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어요. 낯선 사람의 한 문장이 내 가족보다 더 따뜻했어요. 저는 아이가 없어요. 2번 유산했어요. 의사도 이유를 몰라요. 몸이 너무 약해졌다고만 하더군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. 그때 남편은 병원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. 괜찮아? 한마디 없었어요. 그가 피우는 담배 냄새가 내 상처를 덮었어요. 그날 이후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이 됐어요. 시어머니는 뒤에서 말했어요. 애도 못 낳는 게 여잔가? 그 말 이후로 전 제 몸이 쟤처럼 느껴졌어요. 밥을 먹어도 숨을 쉬어도 다 죄스러웠어요. 며칠 전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. 이혼하자. 답장은 단 한 줄. 그건 안 돼. 왜 안 되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도 않았어요. 그의 말투엔 너는 내 소유물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.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붙어있던 물건을 잃기 싫어서. 그날 밤 거실에서 남편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. 그 소리가 그렇게 잔인할 줄 몰랐어요. 며칠 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. 요즘 왜 연락이 없어? 괜찮아, 엄마. 바빠서 그래. 그렇게 말했지만 목이 메었어요. 엄마는 모르세요. 딸이 이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무너지는 걸. 엄마는 항상 말씀하세요. 결혼은 참는 거야. 그래야 오래가. 하지만 엄마, 전 이젠 참는 게 아니라 죽어가요. 요즘 저는 수건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. 나는 수건이 아니다. 나는 쓰레기가 아니다. 근데 또 밥을 차리며 그 말들이 다시 떠올라요. 더러운 년. 수건 같은 년. 그 목소리가 내 귀에 계속 맴돌아요.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. 초췌한 얼굴, 퀭한 눈. 이게 나야?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. 그래도 숨쉬잖아. 그게 얼마나 기적인지 이제야 알겠어요.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수건을 갭니다. 찢어진 마음을 다려내듯 깨끗이 빨아서 개어두며 스스로 말해요. 나 아직 살아있다. 나 아직 인간이다. 쓰레기처럼 버려진 여자에게도 수건처럼 짓눌린 여자에게도 이름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.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. 그 한마디만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요.